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부재 중이라 로지스틱 리그레션 강의는 온라인으로 녹화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실습은 수업이 끝난 후에, 이 강의가 끝난 후에 조교와 함께 실습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먼저 공부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을 공부할 것인데요. 아마 오늘 수업에서는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좀 다루려고 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얘가 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클래시피케이션.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레그레션이라는 단어를 기억한다면, 레그레션은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데이터를 예측할 때 우리가 리그레션 모델을 썼었죠. 리니어 리그레션, 라쏘, 리치, 일라스틱 넷 이런 리그레션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거는 대부분 다 연속적인 데이터를 예측할 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그것들이랑 결이 다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궁극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선형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걸 컨셉을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X축이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합시다. 공부하는 시간. Y축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패스할 확률이라고 할게요. 확률. 자, 이 확률이라는 것은 결국 이 0.50% 이상이 되면 패스할 확률이 높은 거고, 50% 이하가 되면 패스할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게 50% 이상이 되든 50% 이하가 되든 그것만 판단이 된다면 이 그룹들을 1과 0으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험에 패스할 그룹, 시험에 패스하지 않을 그룹. 그죠? 그거는 어떤 것에 기반한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간량에 의해서 패스할 그룹, 패스하지 않을 그룹,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은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 두 가지의 관계를 설명하는 어떤 커브를 우리가 만들고 싶다는 거죠. 커브. 이 커브를 우리가 이제 찾아가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probability 펑션, 그러니까 이 probability 펑션만 찾을 수 있다면 그 펑션을 통해서 시험을 통과할지 통과하지 않을지를 우리가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근본은 뭐다? 리니어 리그레션에서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함수가 로그 함수예요. 그래서 이 기법을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로짓 리그레션, 로짓 모델이라고도 부릅니다. 다 같은 표현이고, 결국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데 로그 함수를 써서 리그레션을 하면 그걸 우리가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공부했던 리니어 모델을 표현을 하면 Z는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W0 플러스 W1 X1 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물론 이렇게 벡터 형태로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연속적인 데이터 Z를 예측을 함에 있어서 이 Z라는 값은 어떤 바운드가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 바운드는 어떤 제한의 범위가 있냐는 거예요. 그죠? 연속적인 데이터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마이너스 인피니티부터 인피니티까지 갈 수 있는 값이라는 거예요. 그죠? 기본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인피니티부터 인피니티까지 갈 수 있는 범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범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확률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확률. probability function P를 찾고 싶은 거예요. P는 제가 하고 싶은 확률은 뭐냐면 확률이기 때문에 0과 1 사이에 어떤 P 확률의 값으로 얘가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죠? 다시 정리하면 아까 우리가 Z라는 값은 연속적인 값, 그러니까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이잖아요. 연속적인 값이기 때문에 바운드가 없어요. 어떠한 값이 될 수 있어요. 그 반면에 여기서 말하는 지금 그 probability P는 0과 1 사이라는 값에 바운디드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 g라는 것에다가 익스포넨셜 함수를 취해서 익스포넨셜 g를 만들어 보니 마이너스 인피니트로 되는 값은 0으로 수렴하는 걸 알 수 있고, 이게 이 익스포넨셜 g가 되니까 g에다가 인피니트를 넣으면 인피니트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아까는 마이너스 인피니트부터 인피니티까지였던 값이 0부터 인피니티 값으로 바운디드 됐어요. 그죠? 0부터는 이렇게 크거나 같다라고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크거나 같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익스포넨셜 z에다가 1 플러스 익스포넨셜 z로 임의로 이렇게 나누기를 해보면 이 값이 1로 바운디드가 돼요. 그죠? 예를 들면 z가 인피니티로 하더라도 이 값은 1로 수렴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맞죠?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함수가 마이너스 인피니티부터 인피니티까지의 범위를 갖는 데이터였다면 이걸 0과 1의 데이터로, 이것도 크거나 같다로 작거나 같다로 바꾸겠습니다. 그랬을 때 0과 1로 이렇게 바운디드 된다라는 거예요. 바운디드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원래 있는 g라는 값을 이렇게 이 값을 통해서 얻어진 이 g라는 값을 이렇게 트리트먼트를 좀 해주면 이렇게 어떤 조치를 좀 이렇게 해서 수식을 좀 바꿔주면 얘가 0부터 1까지의 범위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확률 함수가 되기 때문에 그 확률 값이 0.5보다 크면 일어날 것이고 0.5보다 작으면 일어나지 않다, 이렇게 분류 모델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렇게 나온 이 함수를 아까 어떻게 유도했습니까? 1 플러스 2z의 2z였는데 전체식을 2z로 나누게 해도 같은 식이 되잖아요. 1 나누기 1 플러스 1 나누기 2z니까 얘는 2 마이너스 z가 되죠. 2 마이너스 z. 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표현되는 이거를 우리가 이름을 붙입니다. 이렇게 생겨먹은 얘를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부르자 합니다. 시그모이드 함수. 시그모이드 함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이너스부터 인피니티부터 인피니티까지 있는 z라는 값을 트랜스포메이션 했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이 수식을 통해서 트랜스포메이션 해주면 p라는 값으로 바뀌는데 그 p라는 값은 0과 1이라는 것으로 바운드도 되고, 여기서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원래 가운데 0으로 있었던 그 범위가 0.5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에 0을 넣으면 1이 되니까 2분의 1이 돼서 0.5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값으로 간다는 거예요. 50%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또 중요한 성질이에요. 시그모이드 펑션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러한 커브가 그려집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를 그려보시면.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공부하는 시간이 x축이라고 하면 y는 시험을 통과할 확률처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그 원래 나오는 이 z라는 값을 p라는 값으로 트랜스포메이션 함으로써 우리가 이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이게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거예요. 시그모이드가 함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시그마에 마이너스 z를 넣으면 1 마이너스 시그마 z로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해보시면 알 것 같아요. 해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러한 관계식을 또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시그모이드 함수가 만족하는 특징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통계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주어진 x, 주어진 w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시험을 통과할 확률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분이라는 뜻이 주어진 x, 주어진 샘플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x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샘플일 겁니다. 샘플. 예를 들면 아까 그 샘플이었으면 뭡니까? 공부하는 시간이 x가 되는 거고, 그리고 w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요 x라는 값을 z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곱해지는 계수가 됩니다. 그죠?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w0, w1. 그러니까 x와 z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계수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게 w가 주어지고 x가 주어졌을 때 y가 1일 확률을 우리가 이렇게 시그모이드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말은 반대로 주어진 x와 w가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지금 실패할 확률은 1 마이너스 시그마 z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그마 z의 최대값은 1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그마 z를 빼주면 그 값 자체가 실패할 확률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어진 x와 y, s, w, 주어진 x와 w에서 우리가 either 0 or 1, 그러니까 어떤 거는 성공할 확률이 1이라고 하면 실패할 확률이 0이 되겠죠. 성공한 것을 1이라고 하면 실패하는 것을 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것들이 나오는 확률을 합쳐서 표현을 하면 이러한 관계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뭐 넣어보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베르누이 덴시티라고 부르거든요. 베르누이 덴시티라고 부르는데 간단하게 넣어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y가 1이는 경우는 뭐 어떻게 됩니까? y가 1일 확률은 y가 1이 되니까 얘가 1이 되죠. 그다음에 요게 1이 되니까 시그마가 됩니다. 그죠? y가 1일 때는 그죠? 근데 반대로 y가 0인 경우는 y를 0을 넣어보면 되겠죠. y를 0하면 이게 1이 되고 얘는 이거는 뭐예요? 이 자체가 1이 되니까 1 마이너스 시그마가 됩니다. 그죠? 아까 설명했던 그 관계식이 요 하나로 같이 표현된다. 그렇게 표현하는 이 프로버빌리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베르누이 덴시티라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결과적으로 어떤 겁니까? 주어진 x에서 이 확률을 최대한,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w를 찾고자 하는 거죠. w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w를 찾는 것이 학습을 하는 거예요. 학습을 해서 w 개수를 찾는 게 우리가 공부했던 리그레션이었잖아요. 리니어 리그레션이었어요. 그럼 이거를 likelihood estimation을 통해서 찾고 싶은 거예요. 자, 얘는 뭡니까? 얘는 확률로 우리가 정의를 했어요. 확률. 주어진 x와 w에서 y가 나올 확률이에요. 자, 얘를 우리가 모든 샘플 케이스에 대해서 쭉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 경우의 수들이 다 독립적이라고 가정을 하면 인디펜던트하다고 가정하면 xi와 wi가 하나의 샘플, 하나의 케이스가 딱 주어졌을 때 xi는 지금 샘플이잖아요. 하나의 샘플이 딱 주어졌을 때 그 x와 w에 대해서 y가 나올 확률이에요. 그죠? 이것들의 곱이라는 거죠. 이것들의 곱. 각각이 독립이기 때문에 이것들의 곱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의 곱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것들의 곱을 우리가 likelihood estimation, 우리가 확률을 최대한 높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최대의 확률이 나오는 W를 결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 W를 결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likelihood estimation이라고 부르고, 여기서 likely P라는 것은 앞에 설명드렸지만 베르누이 덴시티에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표현이 되고 개에 의해서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먼저 설명드린 것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likelihood estimation을 이렇게 표현했다 하면 L을 최대값을 갖는 W를 찾는 거예요. 맞죠? 자, L이라는 함수에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편의적으로 로그라는 함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최대값을 갖는 포인트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L이라는 함수가 최대값을 갖는 이런 커브를 갖는다면 얘를 로그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이 최대값을 갖는 이 포인트는 동일하다. 같은 포인트가 될 거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로그를 취해도 아무 크기에 큰 놈은 계속 크고 작은 놈은 계속 작기 때문에 그 크기의 크기만 달라질 뿐이지 실제로 큰 것의 위치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로그를 취하더라도. 그래서 이 전체 수식에다가 로그를 취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해진 식에다가 이게 P를 여기 집어넣고 그다음에 여기다 로그를 취했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얘를 여기를 로그를 취해서 얘들을 쭉 전개를 하면 이 수식들은 이렇게 서메이션의 형태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로그가 하니까 여기 내려오잖아요. 로그에서 내려온 거 이걸 쭉 이렇게 풀면은 곱을 이렇게 더하기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랍니다.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식은 뭐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더라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로그를 취하더라도 원래 함수가 유지가 된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 LW를 맥시마이저 시키는 그때의 W를 찾는 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다. 이것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서 이제 어쨌든 이걸 로스 펑션이라고 하는데 이 로스 펑션을 이제 디파인 했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이 LW를 맥시마이즈 시켜줄 때의 W를 찾는 거예요. 그죠? 그 W를 찾는 거예요. 이거는 최적화 문제예요. 지금부터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런 기법들이 이용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맥시마이즈 시키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적화를 푸는 거는 미니마이즈 시키는 방향으로 풀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스 펑션에다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로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걸 크로스 엔트로피 펑션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이 함수를 이제 디파인 했어요.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현되어 있는 로그 라이클리후드 로스를 입실론이라고 제가 디파인을 했어요. 입실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입실론 함수를 잘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걸 원래는 이런 형태인데 이걸 마이너스를 취하면서 아래로 볼록이 됩니다. 아래로 볼록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이 함수를 미니마이즈 될 때의 W를 찾는 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건 뭡니까? 앞에서 공부했던 그레디언트 디센트입니다. 그죠? W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레디언트 디센트 기법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W를 결정하면 돼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웨이팅 펑션 W를 찾는 거는 이렇게 해서 최적화를 해서 W 찾으면 되는 거고, 이제 그러면은 W를 알기 때문에 W를 주어진 W와 두은 X에서 Y가 1일 확률을 이제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You could estimate the probability of the U data X. 이렇게 해서 주어진 데이터, 기본 데이터로부터 요거를 학습을 해서 W를 잘 결정하면 그 W를 가지고 주어진 X, 주어진 W에서 Y가 1일 나올 확률을 이렇게 시그모이드 함수로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이 값이 0.5보다 크게 나온다. 이 값이 0.5보다 크게 나온다. 그러면 뭐다? 이 그룹은 C1이다. 이 값이 0.5보다 이하가 나온다. 이거는 C0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이건 C2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어쨌든 한 그룹 다른 그룹이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게 0.5보다 크면은 C1이라 보고 0.5보다 작으면 C0라고 봐도 될 거고, 아니면 얘를 평가를 해서 C1이지 C0를 또 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 같은 거니까 결국 1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해서 매핑할 때의 장점이 뭐냐?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옵티마이제이션 기법을 쓰기가 편리하다. 왜냐하면 이 미분값을 바로 구할 수 있잖아요. 해석적인 미분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미분할 수 있거든요. 미분을 해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석적인 해를 구하기 좋은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연속적이고 디퍼런셜 아까 말씀드린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디센트 최적화를 쓰기가 굉장히 편리하다. 그리고 이게 확률과 컨피던스의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확률적으로 설명하기에 좋은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베이시안 룰을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